명지, 이위, 억조지, 군사, 사지, 치위, 교지, 이복, 기소. 그런데 하늘이 사람을 낳은 이후에 그 사이에 한 사람이, 한 총명하고 예지, 아주 총명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예지 본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총명예지하여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이에 태어나 있으면 천필명지, 이위, 억조지, 군사, 하늘이 반드시 그를 억조 창생의 임금과 스승으로 명해서 사지치교지, 그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가르치게 하여 이복기소, 그 하늘로부터 받은 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회복하게 하였다. 차, 복희, 신농, 황제, 요순, 소위 계천이급, 이 사도지직, 전학직원, 소유소령. 이것이 바로 중국 역대의 신화상 인물인 복희신화, 신농신화, 황제나 요나, 순이 계천이급, 하늘의 뜻을 이어서 이급, 법도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라는 직책이나 전학이라고 하는 관을 세우게 된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백성을 내놓고 이니지의 본성을 줬는데 사람의 기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회복을 못 시켰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걸 다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복희, 신농, 황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법도를 세워갖고 세우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급, 법도를 세우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사도라는 직책이나 전학이라고 하는 관직을 세우게 된 까닭이다. 3대지 중 기법, 친비, 연후, 왕궁, 국도, 2급 여왕, 막불리왕, 3대가, 하은조 3대가 융성해지면서 그 법이 전차 구비되니 그런 연후에 도성인 왕궁과,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국도, 도성과, 그 다음에 여왕, 일반 서민들이 사는 골목에도 막불리왕, 학교가 없는 것이 없었다. 그래갖고 이 성인들이 태어나갖고 성인들이 그 사이에 출몰해갖고 성인들이 법을 만들고 백성들을 저거기를 가르치면서 학교가 도처에 없는 것이 없었다. 인생 8세, 즉 자왕공이와 지호, 서인지, 자제, 개입수와 이 교지, 쇠소, 음대, 쥔태지절, 이해왕, 사호, 서수지문.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8살이 되면은 왕공이야, 왕이나 공경대부 이하로부터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학에 들어가게 된다. 모든 백성이 8살이 되면 수학에 들어가서 수학에 들어가는데, 그를 교지, 가르치기를 뭐냐면 쇠소, 집에서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대, 사람 접대하고, 진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나고 하는 그런 예절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며 예절과 그 다음에 이학, 사호, 서수, 즉 유계라고 그러죠. 이학, 사호, 서수의 글을 가르쳤다. 급기 12~5년, 즉 차, 천자지, 원자, 중자, 이지, 공경, 대부, 원사지, 적자. 여, 범민지, 준수, 개입, 대학, 이, 교지, 이, 국리, 정실, 수기, 치인지도. 그렇게 해갖고 8살부터 가르쳐서 12~5년 15살이 되면은 천자지, 원자, 중자, 천자, 왕은 원자, 중자, 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 왕의 모든 자식과 공경, 대부, 원사지, 적자. 그러니까 왕의 자식은 그냥 모든 서자들 모두 가르치고, 공경, 대부와 원사는 이제 사중에 이제 제일 높은 사람에, 거기는 적자. 이 적자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범민지, 준수, 백성 중에 아주 뛰어난 친구, 영특한 친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국리, 이치를 공부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자기를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를 가르쳤다. 차후 학교지고 대소지절 소위 분야. 이것이 또한 학교의 가르침이 대소지절 큰 것과 작은 것이 구분되는 거죠. 대학이 있고 수학이 있잖아요. 응? 대학과 수학으로 큰 것과 작은 것이 절도가 분절되고 하는 분절이 나눠지는 각이다. 여기가 이제 대학을 읽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거를 대자로 읽는데 옛날에 학교의 제도라는 거예요. 수학은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공부하는 거고, 소대니까 대학은 왕의 자식, 그 다음에 공격내부의 적자, 그 다음에 서민 중에 수재를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대 대학을 읽는다. 대학을 읽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대학은 천자의 자식, 그 다음에 공격내부는 추자, 마다들이에요. 마다들만 들어가요. 마다들만 들어가요. 마음에 드네요. 마다. 천자는 이제 모든 자식이고, 응? 공격내부는 마다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왜 태명은, 응? 대인이 돼서 15살 옛날에 저 가르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인이 돼서 들어간다는 그게 아니라 태명은 그 나라를 가르치는 애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중에서 제일 큰 대학이다. 이거예요. 학교 중에서 제일 크다. 그래서 태학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은 치자 아니야, 다스리는 자.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가르치는 것이다. 대학이라고 읽는 거고 태학이라고 읽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대학이라고 읽는 거는 그냥 성인이 돼서 가는 학교라는 뜻이고, 태학은 다스리는 치자에 그 계급에 속한 자식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택동료 소리지, 택동료 소리지. 고대에 그렇게 학교가 발달해 있다고요? 지금도 중국에 학교 못 들어간 애들이 있는데. 응? 고대 사회를 너무 이상시한 거예요. 고대 사회는 완벽하게 다 갖춰졌는데 여기 그림 나와요. 후대로 갈수록 망가졌다는 거지. 후대로 갈수록 망가졌다. 응? 후대로 갈수록. 옛날에 책이 어딨어? 옛날 저 은대 같은 데는 각골문이거든. 각골문이면 그러면 저 손뼉 따고 뭐 거기 등딱지 학교 갈 때마다 한 가마씩 들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저 지방에서는 어떡하라고? 무슨 서민을 가르쳤다고? 요거는 말이 될 수 있지. 태학을 읽는 천자의 자와 공경대부의 마다들, 이건 말이 될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저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학문이 내려온 통치수냐 이렇게 가르친 건. 옛날에 학교가 없어도 목수의 아들은 목수짓을 할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야. 집안에서 그게 가업이니까 그냥 그대로 배워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은 대대로 목수하는 거고, 병사의 아들은 지 아버지가 그거 하는 거 어릴 때부터 보니까 맨날 해서 병사의 아들은 병사하는 거고, 지 아버지가 이렇게 펜펜을 글자 갖고 저거 하면은 그거 맨날 보고 옆에서 저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어? 가업으로 전수 받았으니까. 응? 뭐 특히 왕이나 뭐 이런 경우는 좀 가르칠 수가 있겠지. 응? 고대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다 부지런히 헛소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대학이라는 글 자체도 사실은 그 근거가 미약한 거죠. 근거가. 그 다음에 부 이 학교지
기광여차. 형님 어디 갔어? 어디 갔었나? 좀 기다렸다 합시다. 대학 내용 안에서는 대학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대학지도 이러고 나오거든요. 고구려 시대인 건데 뭐 국립학교 대학인가 태학인가 그러지 태학? 않았어요? 응? 고구려 시대 교육기관 교육기관에 뭐 태학이라는 태학. 뭐 있었는데. 국자방 뭐 뭐 태학 맞아. 이게 뭐죠?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거지. 그러니까 태학이라고 하면은 높은 지위에 자식들이 들어가는 거죠. 높은 지위에. 그리고 옛날 일반 백성은 누가 가르쳐? 고구려 시대구나. 그 귀족의 자신을 가르치지 일반 백성은 누가 가르쳐? 우리 조선시대도 안 가르쳤는데. 조선시대 서당 아무나 돈 있으면 갔지. 돈 없으면 뭐 학교에 수학 주지 않았잖아요. 마을의 서당 선생한테 배운 거지. 저기는 그 8살이 되면 간다는 거 나라에서 그 학교를 우리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7살이 되면 다 가게 했다는 건데 옛날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가신 거야, 우리? 화장실 가십니까? 화장실 가시나? 그리고 저것도 저게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옛날에 분봉제도 아니야. 그래서 당세기인 뭐라 그 당시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뭐요? 응? 다 거짓말이지. 고대사회가 현대사회도 그러지 못하는데 씨. 현대사회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저기 뭐저 북유럽도 이렇게는 안 될 거냐? 물론 거기는 뭐 대학 같은 거 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뭐 공짜라고 그러지만 기학원자 무물유의 지 기성분지 소고유 직분지 소당위 이 각 면허니 진기려. 그리고 그 공부한 자들도 성분은 본성이에요. 자기 본성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한 직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직분 있잖아요. 직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알아서 각 면은 이진기로 각자 자기 직분에 힘을 열심히 일하면서 그 힘을 다했다. 고석성시 소위 칠융어상 송미어하 이 비후세지 소능급여. 이것이 옛날에 아주 성대했을 때 위에서 다스림이 융성해져서 아래에서는 풍속이 아름다워진 것이니 이것은 후세 그 3대 화건주 이후의 후세에서 능히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옛날은 기가 막히게 유토피아 있고 그 이후로 갈수록 개판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주지수에 성현직은 부자, 학교지정 불수, 교활음이 풍속 퇴폐, 시즉 유, 약, 공자지성, 이 부득 군사지위, 이 행, 기정교, 어시 독치, 선왕지법, 송이, 전지, 이조, 후세. 근데 주나라가 쇠퇴해지면 미쳐. 주나라 후대에 갈수록 주나라가 쇠퇴해지면서 현성직은 부자, 현명하거나 성스러운 임금, 그 요순과 같은 임금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학교지정 불수, 학교의 정치가 문란해지고 그러면서 교화가 쇠퇴해지고 풍속퇴폐, 풍속이 망가져서 그때가 되니 공자 같은 성인이 있었어도 아까는 용화순 이런 사람들은 다 임금의 지위를 가졌는데 부득 군사지위 임금으로서 백성의 스승되는 그
위치를 얻어서 그 정치와 가르침을 행할 수 없게 되어 없게 되었다. 공자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군사주의를 임금과 백성 가르쳐 스승의 주의를 갖지 못하니 정교를 베풀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공자가 이에 독지선왕지로 선왕의 법도를 홀로 취해서 속이 전지 자기가 그걸 암송해갖고 전해주면서 후세를 가르치게 된 것이다. 후세에 그거를 전해주게 된 것이다. 야 공내 소위 내치 제자직 제편 고 소학지 지류 여예 이 차편자 즉 인소학지 성공 이저 대학지 명법 외유 이극 기규모지대 이내유 이진 기절목지 상자야. 그러니까 공자는 전에 요손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임금이 되고 그 백성의 스승이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책 같은 걸 쓸 필요 없이 그냥 뭐 자기 일상생활에서 정치를 가르침을 베풀면서 백성을 다 그렇게 한 건데 공자는 그러지 못하니까 거기서 취해갖고 그걸 암송해갖고 후에 전해준 건데 그래서 이건 이제 예기의 편명이에요. 예기의 공내편이라든가 예기의 소위편이라든가 예기의 내치 예기의 제자직과 같은 여러 편들은 원래 소학에 지류고 말단이다 이거예요. 즉 8살에서 들어가서 15살까지 배우는 소학에서 가르치는 지류 말단인 거고 그거를 공자가 암송해갖고 전해갖고 기록으로 돼서 예기의 편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고 차편자 이 대학이라고 하는 편은 즉 인소학지성공 소학에서 공을 이루고 공을 이룬 것을 이어서 즉 소학의 공부를 마치고 소학의 공부를 다 해서 졸업고 마친 거로 인하여 이 대학지 명법 대학에서 가르치는 밝은 법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얘기에 있는 그 공내 소위 내측 제자직 같은 것들은 소학에서 가르치는 지류 말단이고 이 대학이라고 하는 건 소학에 이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밝은 법들을 드러낸 것으로 저술한 것으로 겉으로는 그 규모의 큰, 즉 천국의 대학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성인 같으면 규모의 크기를 극대화한 것이고 안으로는 그 과목의 상세함을 다한 것이다. 삼천지도 개, 막, 불문기설 이 증시지전 독득기종 어시 자귀절이 이발기의 그래갖고 삼천지도라는 건 뭐냐면 공자가 그걸 갖고 자기는 그걸 백성한테 정교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암송해가지고 학문으로 이렇게 전해준 건데 공자의 공부를 배웠다는 3천의 무리들이 3,000명이 모두 그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으나 오직 증시지전 증자가 전수받은 것만이 독특규정 홀로 그 정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증자가 어시 이에 자의 절이 절은 그 경전에 경을 1차 해석한 게 전이에요. 2차 해석한 게 주고 3차 해석한 게 쏘고 공자가 이렇게 전해준 거 아니야. 그거에 절의 주석과 뜻을 만들어서 공자가 후세에 이렇게 내려준 그 뜻을 드러냈다. 그 맹자몰 이 기전민원 즉 기서수전 이 지자선이 그런데 그게 그 증자로 오고 증자에서 자사로 오고 자사에서 맹자까지 왔는데 맹자가 죽고서는 죽음에 미쳐서는 그 주석이 전해지는 것들이 그 뜻이 전해지는 것들이 사라져서 그렇게 되니 기서수전 그 책은 비록 존재했어도 그 뜻을 아는 자가 드물었다. 그 뜻을 아는 자가 드물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도통설 그 이제 그거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제 자사 얘기만 빠진 거지.
사시일에 소규, 기송, 사장지수, 기공, 배어, 소학이 무용, 이단, 허무, 정멸지교, 기호, 과어, 대학이 무실. 이때 이래로 소규들이 암기나 하고 문장이나 만드는 공부는 기공, 그 공은 배워서 수학보다 2배나 되는데도 쓸데가 없었고 그 이후에 수학이나 대학 공부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스린 입장에서 일상에서 정치를 하면서 백성한테 가야 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아니고 암기나 하고 문장이나 짓고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니까 그 힘든 것은 수학보다 배나 되는데도 쓸데가 없었고 이달 허무 정멸지교 이달은 이제 뭐 법가라든가 뭐 이런 거고 허무는 뭡니까? 도가 정멸은 불가 그 가르침은 그 고라면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학까지 하면 일상생활에서 쓰고 뭐 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딱 해갖고 뭐 천하를 논하고 뭐 인간의 전생 우생을 논하니까 그 고람은 대학보다 지나치나 무시 실내 영향 못도 없었다. 사람이 사는데 아무 짝에 쓸모가 없었다. 기타 권모술수 일체 이취 공명지설 여부 백가 중기주류 소위 혹세무민 충색이자 우 분연 잡취로 기간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의 권모술수 권모술수하면 이건 이제 비용가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일체이 공명에 나아가기 위한 학생들 취공명 취는 이르다는 게 공명이니까 벼슬을 얻기 위한 학생들 그 다음에 그것들과 백가중기주류 이거 제자백가 중에서 이제 농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실생활에 관계되는 거 그런 것들은 혹세무민하여 그래서 그런 것들 즉 혹세무민하여 인의를 가로막는 것들이 맹자랑 죽고 나서 그 사이 그 이후로 쭉 그 사이에 어지럽게 분연이 어지럽게 그 사이에 솟아나왔다. 그렇게 되니까 사기, 분자, 불행이, 부득문, 대도지요, 기소인, 불행이, 부득문, 지치지태, 회맹, 비색, 이거 비로 읽어요. 맡길 비자, 반복, 친고, 이급, 오기지쇠, 이, 괴란, 금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여 군자로 하여금은 불행이도 대도의 요체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소인, 불행, 부득문, 지치대 소인에게는 불행이도 지극한 다스림의 은택을 입지 못하게 하여 세상이 회맹, 어둡고 비색, 막히고 반복, 침묵 그래가지고 심한 고질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오계지쇠 오계는 저기 당말에 당대 이후에 오대라고 있어요. 오대 이후에 송이 들어서거든요. 이제 다소당대 잠깐 한 2, 30 그런데 권략 5.1 이야기예요. 권략 2, 4, 부지문자. 그런데 그 대학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것이 위서가 아직도 매우 방실 잃어버린 게 많다 이거예요. 대학이라는 게 빠진 게 있고 빠진 게 있는 것을 고려해서 생각해서 그래서 만기고루 내가 고루함을 읽고 내가 모질함을 읽고 체이집집 여기저기서 주워서 편집하고 간 그 사이에 또한 절부기 남모르게 기의 나의 뜻을 덧붙여 즉 내가 글을 거기다 덧붙여 보기고로 그 빠지거나 생략된 것을 보충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듣는 바가 있어갖고 근데 책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공부하지만 책을 다시 편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의 뜻을 붙여갖고 그 빠진 부분이나 생략된 부분들을 내가 보충하였다. 그게 아까 얘기한 보망정이에요. 극지, 참요, 무소, 도제, 연, 국과, 화밀, 성속지의 학자, 수리, 치인지방, 즉 미필, 무소, 보은. 극지, 참요. 내가 그렇게 한 짓이 매우 참남되고 주제넘은 것을 주제넘으며 무소, 도피, 도제. 죄를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극지 매우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책이 원래 되어 있던 걸 내가 내 마음대로 다시 편집하고 거기다가 빠진 것을 내가 집어넣고 한 것들이 매우 참남하고 주제넘고 죄를 피할 길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리고 학자가 자기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미필무소본 조그마한 도움이 없다고는 꼭 하지 못할 것이다. 조금 도움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추이가 대학을 기존 고본대학하고 다르게 편집하고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을 지가 써는 그거를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대학이라는 게 어떻게 전해놓고 하는 게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싶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서라고 그러죠. 사서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명자 대학 중요 사서라는 개념은 이제 성리학자들이 선택된 개념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서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오경이라는 것만 있었지. 사서라는 개념은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사서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은 결정적인 게 도통설이에요. 도통설이라는 게 뭐냐면 성리학자들이 도가 요승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쭉 해갖고 문왕, 무왕 이렇게 갔다가 이게 공자로 왔는데 공자의 도를 누가 받았느냐? 뭐래? 저서가 확인된 저서로 있는 거는 맹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자는 받들었는데 맹자는 그 전에 유학자들이 논어만큼 그렇게 추앙하지 않았거든요. 논어만큼 추앙하지 않고 맹자가 위치가 올라가는 게 이 성리학자들의 도통설 때문에 그래요. 성리학자들이 도통을 어떻게 보냐면 논어에 보면 이제 논어에는 공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안현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자들도 안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공자가 그냥 대놓고 사랑했으니까 안현을 빼놓고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놈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안현은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은 완전히 이제 받았긴 했어도 전해주지 못한 거죠. 그럼 공자의 학문은 그 이후에 이제 공자의 사후에 제자들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 갖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학파가 막 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자가 이제 수신적으로 이제 간 걸 증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위정 정치적으로 한 거를 보통 자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전적이에요. 이 전적에 저거 한 사람을 보통 자하라고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런 학자들인데 자공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산까지 하고 그랬어도 뭐 이제 특별히 제자를 키우거나 그런 건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자공이 대단했던 거는 뭐냐면 공자가 죽었을 때 자공이 상주 노릇했거든요. 자공이 상주 노릇해갖고 저 3년상이 끝나고 갈 때 다 자공한테 전하고 가고 난 다음에도 자공만이 거기서 3년을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공은 공자의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상주가 자공을 한 거지. 근데 자공은 제자를 안 키웠고 그 다음에 이제 번창한 것 중에 하나가 자인데 자의 계통은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한비자하고 이사가 여기서 나오거든. 이 계통에서. 자의 계통에서 나와요. 이게 날라가거든. 근데 공자의 학문을 증자가 받았다는 그리고 증자하고 공자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40살 가까이 나거든. 그러니까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예요. 가장 젊은 제자뿔이거든. 근데 그거를 저거 하는 게 이제 노노 2인 15편에 15장에 공자가 말하길 자활 오도일이관지 공자가 말하길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했다 그랬더니 그 증자가 그걸 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명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출 공자가 나간 다음에 문인문활 하위야 그 같이 있던 제자들이 뭔 소리냐 그랬더니 부자지도 충서 이의 선생님의 도는 부자지가 유명한 말이죠. 부자지도 충서 이의 선생님의 도는 충서뿐이다. 충서뿐이다 이게 있어요. 이게 노릇시간을 몇 번을 한 건데 이거를 성리학자들이 마치 여기다 비유하는 거예요. 영화시중에서에 우리가 이제 불교 선종의 그 전설에 의하면은 또 석가 고다마시 따르다가 이렇게 막 쭉 강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론도 안 하고 앉아갖고는 연꽃을 하나 들고 빙긋이 웃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가 저게 뭐냐 그러는데 누구야 가석만이 따라왔고 그러니까 저 고다마시 따르다가 이렇게 방석에 앉아있다가 방석에 반쯤 이렇게 비웃었더니 가섭이 와서 앉았다. 이게 이제 소위 고다마시다에 가르치면 이제 글로 말과 글로 표현되지 못한 거, 말로 표현되지 못한 거는 오로지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데 그건 이제 말로 표현 못하는 건데 그래서 분리문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행위를 표시한 건데 염화시중이라고 그러죠. 꽃을 들고 우리한테 보였다. 염화시중 그거를 가석만이 알아듣고 그 순간에 부처의 마음속에 깨달은 진리가 말을 통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갖고 거기서부터 선종이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선종의 계통을 쭉 해갖고 이제 달마로 왔다가 달마에서 끊겨갖고 달마가 탁 통밥을 재보니까 인도에서는 맥이 끊겨갖고 보니까 동쪽에 있다 그래갖고 이제 중국으로 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선종에서 이제 그 도통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그러니까 맹자도 시들시들하고 근데 성리학이 이제 발생하게 된 배경이 당중기 때 대단한 불교 국가였거든. 근데 이제 한유가 시비 걸기 시작하면서 한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오랑캐 학문인데 우리가 왜 우리 전통적인 우리 선조들의 학문이 있는데 이 오랑캐 학문을 받드냐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분리시킬 걸 주장했거든. 그래가지고 한유가 귀양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일부 지식인데 그 한유 이래로 어떤 것들이 발생하냐면 선종이 극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선종에다가 이제 불교의 유신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건데 그러니까 일체 연상이 다 부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에서 다 부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응? 그러니까 불성은 만물이가 불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하는 행위 자체가 불성의 행위인 거예요. 응?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최고로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까지 올라가거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게 발생하냐면 이게 종교가 그냥 치명적인 문제인데 종교가 너무 논리적, 사상적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엄격하게 수행하고 이러면은 이게 대중과 괴리돼 버려요. 대중은 어려워서 갈 수가 없어. 대중은 어려워서. 대중은 예를 들어 기독교식으로 하면 대중은 교회에 간다는 게 뭐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죽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죄 받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어갖고 우리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대중은 일반적이 원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기원이죠. 일종의. 응? 기원하는 거고 그걸 하는 행위도 뭐 철학적으로 사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불교 같으면 뭐 내가 무식해도 탑을 하루에 뭐 100번씩 본다든가 또는 응? 불경을 내가 뜻은 몰라도 불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든가 응? 기독교식으로 하면 몰라도 매일매일 매주 교회에 나와갖고 뭐 11조회라면 꼬박꼬박 내고 거기서 하람들 꼬박꼬박 하고 그러면은 응? 내가 그 뭐 하나님의 원리 뭐 이런 거 조물주에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현세도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한다. 이런 게 일반대중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게 이 양쪽을 같이 겸비해야 돼요. 너무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대중이 안 와버리고 응? 대중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시작인 게 탑돌이하고 이러면서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라도 부처님을 존중하니까 내가 그냥 부처님의 진진사리가 있는 탑 주변을 그냥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그렇게 저거 하면서 탑을 돌면은 부처님이 나를 알아서 다 저거 해준다. 응? 그리고 내가 경전의 뜻을 몰라도 그냥 경전 읽게 따라 읽으면 응? 부처님이 나를 다 보살펴 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잘못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극적으로만 가면은 이 양쪽의 긴장관계를 갖고 서희들이 너무 이쪽 하면 완전히 생활이 되면 이게 개파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갖고 대표적인 것 같은 거냐면 밀교에 이제 극단에 가면은 우리가 그 이제 그 해탈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희열을 느낀다 그러거든. 근데 그 해탈의 희열을 섹스할 때 희열의 비교예요. 그래가지고 밀교에 그쪽 가면은 불상이 남녀 섹스하는 불상이야. 뭐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이론이 막 하다면 그거로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다 부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어떤 타격이 오냐면 여기 이제 성략자들이나 이제 당후반부터 이제 그런 걸 깨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깨냐면 그러면 중국인들은 이제 전란이 많으니까 오로지 믿을 건 가족이거든. 그래서 가족관계 이제 유대가 무지하게 끈끈한데 그러면 네 애비를 저놈이 죽인 것도 부처님의 뜻이냐? 응? 네 애비를 저놈이 죽인 것도 부처님의 뜻이냐? 부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인의 사고에 의하면 애비를 죽인 자는 3대를 가든 4대를 가든 가서 복수해야 돼. 3대를 가든 4대를 가서 복수해야 되는데 그럼 네 애비를 죽인 것도 부처님의 뜻이냐?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교, 대승불교가 그냥